자,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속상하네요. 네. 자, 서울시장 저 판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 지금 공개될 저희가 예시될 여론조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2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44.9%,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9.8%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자, 지난번에 했던 같은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오차 범위 아닙니다. 자, 서울시장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자,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고 사무실을 찾아왔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떤 평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김정철 후보를 넣지 않고 그 양자인 것처럼 한 조사들은 전부 다 좀 안 좋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김정철 후보를 선호하는 후보들이 저 오세훈 시장의 그래프 속에 녹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정원호 후보의 그런 뭐랄까요 능력치 미달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봤지만은 네네네. 안타까운 건 물론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입장에서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 못해가지고 시정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것. 네.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정원호 후보도 지금 보니까 슬슬 저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온다고요? 그 공무 출장 관련해 가지고도 명쾌하게 해명 못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있고 외유성 출장 비슷하게 이제 돼가지고 지탄 받았던 게 있고 이번에 보면은 물론 이제 20대 때 갓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 하지만은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본인 어쨌든 그때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 신문입니다. 구청장에 비서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 거기다 뭐 구청장을 수행하면서 모시는 역할이었을 텐데. 네. 민선 구청장 비서였다고요. 아니 구청장을 모시는 비서가 그 네.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을 두들겨 팰 생각한다는 자체가 뭐 나이 관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찰도 2명이나. 경찰 이게 저는 그때는 경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을 때예요. 그렇죠. 예. 2명.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이분이 조그만 감투를 쓰면은 상당히 기고만장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위험해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더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북갑 네. 보궐선거 지지도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9%,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21%.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갤럽 조사인데요. 자세한 것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구도를 판세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보시고 그 손편지 있잖아요. 그거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동탄에서 그 손편지를 써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득표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인데 한동훈 후보가 이걸 벤치마킹했네요. 상계동에서부터 제가 했던 거고요. 네, 굉장히 그거는 진정성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가지고 쓰거든요. 거기에. 예, 근데 한동훈 후보는 보니까 그냥 뭐 잘하겠습니다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제 그 쌀 하나를 갖고 죽을 만들어놨던데. 쌀 하나를. 예, 근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부산 북갑 주민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뭐 진은정 변호사 가서 이제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뭐 내가 랜드하는 식으로 약간 좀 뭐 거들먹거리는 모양새가 많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절박함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정도로 언론에 거의 뭐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제가
국민의힘의 모 광역단체장 후보랑 모 보궐선거 후보 다른 네. 지역에랑 네.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보수 계열 언론사들은 그 한동훈 하나 살리자고 모든 후보들을 다 죽여버리냐. 예. 그래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 복을 띄고 있는 후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뉴스의 양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몰빵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못 가게 하는 선거 그런 선거가 돼버리고 있다. 그래서는 이거는 이번에 저렇게 해가지고 당선이라도 되면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괜찮. 안 그러면은 원망살살 많을 거다. 봅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 선거 지형이라든가 선거 구도, 북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지금 그 시장 선거에서 부산 북갑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시장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시장 선거에서 하는 표에 한 3분의 2라도 이제 그 하정 후보가 승계하게 되면은 네. 거의 40% 이상 득표를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사실 박민식 한동훈 후보의 고민은 깊어지죠. 근데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할 일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갈망은 커질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이제 구청장 후보자와 시구의원 후보자 같이 활동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차가 뚫리면 이제 곧 되겠죠. 그때부터는 하나의 팀과 그리고 한동훈 개인이 외롭게 맞서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저는 그 시점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만에 하나 이 북구 갑 선거에서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이 운명이라든가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게요? 정치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한동훈 것으로? 후보가? 예. 저는 박민식 장관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만약에 혹시나 3등으로 낙선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뭐 2등이든 3등이든 지는 결과는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본인 행보에서 이번에 당선되면 창당의 불씨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낙선하게 되면은 칠한기라 불리는 사람들이 후아유 이럴 겁니다. 예. 누구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요? 왜냐하면 선거의 창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총선은 완전 다른 판인 게 총선은 제가 이제 지난 총선은 제가 이제 지역구에 도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제 거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핑계가 됐는데 다음 총선은 제가 동탄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돼야지 이제 사실 당 대표로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내가 어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창당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당선되고 창당과 당선되지 않고 창당은 완전히 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예.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예. 뭐 뵙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또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예.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